정책적 현행감 네. 이재명. 네. 야 이게 오늘 X에 네. 옛날 트위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재명이 이거 한겨레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 떡밥이 다 식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트위터에 딱 이러고 네. 이재명은 죄가 없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이세영 선배라고 정치부 오래 출입했던 네. 네, 한겨레 이세영 국장 이제 지금 부장인가 국장인가인데 네. 이세영 선배가 이 글을 썼어요. 근데 요 논평을 이제 같이 올렸더라고요. 네. 야, 근데 이게 약간 지금 타이밍도 그렇고 뭐 미묘한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네. 뭐 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약간 갑론을박이 있던데 이재명에 대한 시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갑론을박이 있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듣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은 아니 박수 치고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선 전까지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어. 근데 뭐 대선 이후에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걸 보고 코스피도 오르고 이 사람 일 잘하는 것 같네? 그래서 나 이 사람을 지지하게 된 사람이야. 새롭게.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을 수도 있고 민주당에 입당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민주당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재명은 좋아하지만 민주당은 싫어.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외연이 그래서 어떤 신문 기사 보니까 이재명의 포션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중도층이 65%, 그다음에 보수층이 25%, 진보가 15% 정도 이 정도 비율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확장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체성이랑 확장성을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된 거잖아. 박수 치고 환영하고 우리가 좋아할 일 아닙니까?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네.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죠. 뭐 일종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그치. 그게 출마하는 일종의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이 나를 지지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공격하는 프레임이 아닌가? 거기에 1번. 2번은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구성원들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탕질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조국 혁신당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사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은 우리의 우당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헛소문이고 가짜 뉴스이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현상,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을 제일 싫어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개혁신당.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포션 뺏긴 거잖아요. 거기 표가 빠진 거예요. 거기 표가 빠져온 거니까 네. 그쪽이 막 이재명을 어떻게든 자기네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 악마와 갖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겠죠. 네. 근데 민주당이 입장에서 그걸 싫어할 이유가 1도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 당원들이 예비 당원 네.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니까 사실은 모든 게임이든 게시판이든 뉴비가 계속 들어와줘야 활성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들어와서 있는 고인물들은 사실은 게임 같은 경우에 오면은 일부러 쩔도 해주고 버스도 태워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해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나한테 감사해. 아니면 너는 우리한테 뭘 배워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그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환영하고 걔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배려해주고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정당의 목표가 선거로 통한 집권이고 그렇죠. 확장성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은 만약에 기업이 영업이익이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네. 영업이익이 100조, 200조 가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상한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 많아진 거예요, 그냥. 네. 전제의 목적이요. 네, 전제 이후요. 그죠. 선거만 한다면 제가 네. 봤을 때 일당 독재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독재란 표현이 네. 우리가 강제로 했을 때 문제인 거지. 네. 아니 사람들이 매일 민주당이 다 좋아서 다 찍겠다는데 그렇지.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또 틀으면 싫으면 실수하면 딴 사람 뽑겠지. 당이 쪼개지겠죠. 그렇지. 나는 뭐 예를 들면 이 정책까지는 뭐 찬성하지 않아. 처리하면 되지 뭐. 네. 그리고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와 기업가를 같이 담을 수 있는 정당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 정당에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당의 확장성을 확장한다고 뭐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뭐냐면 49% 박스권에서 나는 기득권 해먹겠다 이 소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일종의 당권 주자들의 전초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 승리한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정말 당대표 잘 선출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불협화음이 없어지지. 당대표 잘못 뽑으면 이제는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뭐 고인물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득권이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당이라는 걸 좀 염두를 하고 싸웠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이거는 적이랑 형 맨날 자주 말씀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 험한 언사를 쓰거나 서로를 자극하거나 서로 솔직히 파묘하기 시작하면 양쪽 다 나와요. 정치를 원데이 투데이 하시는 게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끼리 할 때는 전당대회를 할 때도 경쟁이니까 글러브 끼고 링 위에서 싸워라. 그래, 제발 그래. 야차를 뜨지 말고. 그렇죠. 좀 스트리트 파이터 아니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과 뭐 합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대표였던 명천 갈등 이 연장선상에서 쭉 나오면서 갑자기 뉴 이재명 요새 요게 이제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당이 무산되니까 어떤 쪽에서는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를 누가 망쳤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조졌을까? 이 지금 원인을 잡아서 그럴 수 있죠. 그 타겟팅을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은 예를 들면 정책과 정당한 예를 들면 자신의 가치관을 써야지. 그럼 이거를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다 정치 고관여자 해가지고 다 알아요. 아니 지금 TK에서 행정통합 지네들 밥그릇 싸움 하려고 그쵸. 해가지고 반대하니까 바로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냥 바로 잡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빨라요. 아 우리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뒷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본심도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지표 아니면 내가 뭐 법안을 통과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법안을 통과하고 새로 의제 갖고 오고 아니면 새로운 걸 밝혀내고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지. 이런 걸로. 근데 이정주 기자하고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정구성 변호사도 있었지만 자꾸 대통령의 이 어떤 발언이나 뭐 혹은 뭐 대통령의 마음이나 뜻이 이럴 것이다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돼. 그죠. 사실. 아전인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사실 나는 정무라인들이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가서 야, 너 왜 자꾸 대통령 말을 곡해하냐? 너 그러지 마. 나는 그 정무라인 좀 해줘야 된다고 봐. 맞아요.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약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린 성과로 봐야 되고 아직 이제 굳이 말하면 아까 제가 저가 경쟁이 말했지만 국민의힘 아직 윤호기에는 청산 못한 이 집단만이 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건 공화국의 적이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링에 올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다음번에 또 탄핵하고 다음번에 또 불법 개엄하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편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지방선거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처음에는 지방선거의 관심사가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탈환하느냐 못하느냐 맞아요. 이거였어. 그렇죠. 그러다가 두 번째가 아니 정은호가 확 뜨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야 부산도 가져올 수 있겠는데 되겠는데 왜? 전재수가 아니 뭐 금품 받았네 어쨌든 시계 받았네 하는데 아니 그거 뭐 혐의 증거 드러난 것도 없고 떳떳함이 밝혀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은 높이 올라가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제 야 이거 뭐 대구도 좀만 하면은 우리가 김부겸 전 총리가 나가면 이거 가져올 수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분위기냐? 야 국민의힘 저것들 대구 시민들이 보여줘야겠다. 그렇지 회초리 때리지 않으면 이것들 안 되겠네. 이번 통합 그것 때문에 더 네. 이게 된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분위기가 이 내란 세력 척결하는데 나는 이번에 대구 시민들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대구 시민들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MBS 여론조사 보니까 대구에서 좀 TK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요. 네. 정당 지지율이. 아 제가 자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네. MBS 네. 그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저희 보시면 이제 좀 작게 보이는데, 네. 좀 해석을 해드리면, 네, 키워 보면, 네. 이게 TK 쪽은 네. 대구 경북에서 네.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 긍정적, 네. 이게 긍정이 56%, 네. 그리고 부정이 38%예요. 네. TK에서도 벌써 이게 한
15% 이상 이겼고 네. 저는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저 민주당 나오죠. 네. 그 위에 보시면 70세 이상 있죠. 네. 네, 70세 그러니까. 그 위로 좀 올려주세요. 70세 이상 있잖아요. 네. 70세 이상 연령에서 네. 긍정적이 58대 30이에요. 70세 이상. 그러니까요. 이게 59대 59. 네. 59대 18이네. 네, 옆으로. 이제 58대 58대. 예, 근데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야. 58대 30대 무응답 11. 어.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럼요. 근데 음. 진짜로 음. 제 어린 세대가 오히려 제일 긍정평가가 네, 낮네요. 48. 예, 이놈들이 아직 주식을 안 해서. 안 해서 그래. 내 돈이 복사된다고 돈이 복사가 돼. 아직 시드가 없다 보니까 어. 약간 그 18세. 근데 나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음. 좀 깊이 고민해봐야 돼요. 그럴 필요는 있죠. 네. 다음 편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식 말고도 음. 뭐 근데 어쨌든 뭐 집 사겠어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네. 뭐 명민준 씨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던 게 네. 10대 20대들은 민주당이 기득권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민주당이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을 배출하던 당이에요. 그 말이야. 그럴 수 있죠. 거기가 기득권이라. 그러니까 보통 10대 20대들은 네. 이제 기득권을 반대하는 네. 역할을 많이 거기에 대해 지지를 많이 하는데 네.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대통령이었어. 민주당이 다 항상 그러네. 다수당이었고 그거를 우리 그것 때문에 약간 그럴 저런 수 게 나올 수 있겠구나. 있는 거고 저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하다니. 예. 직장 다녀보고 내 돈 복사되고 하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근데 민주당이 기득권이면 국민의힘 뭡니까? 10대 20대. 그냥 안티테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네. 그게 이제 한참 어렸을 때는 강자에 대한 동경 그리고 네. 시원하게 하는 거 막 네. 맘대로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극우와 물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점차 바뀔 거라 봅니다. 저 친구들이 나이 사실 먹으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그게 뭐 리얼미터였을까? 아니 국민의힘이 뭐 30 몇 프로더라고. 난 대체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MBS 조사 보니까 이거야 맞는 거야. 근데 아까 방금 이제 그 보수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MBS 조사 얘기를 했어. 네. 야, 안 되네. 내가 막 그랬어. 네. 그래 뭐란 줄 알아? 야, 그 4개 조사 중에서 하나가 엄청 자팔하더라. 그러더라고.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 그럼 3개는 우파네. 근데 왜 지는 거야? 그랬지. 이상하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여론조사가 이 민심을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8%잖아요. 정말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 국민의힘의 거의 3배에 가깝긴 하지만 4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당이 못 따라오고 대통령과의 있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차이 한 20% 좀 거의 그 정도 되는 네. 10에서 20% 가까이 되는 그거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당원으로 끌고 올 것인가 최소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 것인가가 사실 민주당이 목표여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부의 실력, 대통령의 실력을 평가할 때 우리가 3개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민생 경제, 뭐 코스피라든지 부동산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인데 외교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협상이 주 타겟인데 그렇죠. 사실 이거 트럼프 너무 나쁘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3번째가 이제 국내 정치거든요. 그 국내 정치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국내 정치는 바뀌었어.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더 멀리 가느냐. 그러니까 이걸로 종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때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창조 경제. 네. 난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와서 좀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사설인가 칼럼의 제목도 기억나더라고.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TK에서 보여줘야 된다 이번에. 맞아요. 확실히 보여주셔야 된다. 맞아요. 근데 TK는 제가 보니까 한동훈이 보여주려고 한동훈 저도 내려가서 아주 그냥 주구장창. 근데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다루지 말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계를 제명된 다음에 뭐 물론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를 팬들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지자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지. 확실히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안 보기 시작했구나. 그렇지. 그리고 보통 정치인의 사진이면 거기에 함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자기네가 풀한 사진을 보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대구백화점 그 철창 보는 걸 보고. 아니 그리고 뭐 슈퍼맨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뭐야 도대체?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뭐가 떠올렸냐면 3년 전 청와대 사진이 떠올랐어요.
김건희가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서로 닮았어. 나 예쁘게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해갖고 그래서 그러다가 동족 혐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어지러질합니다. 좀 참모진을 한번 갈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참모진? 한동훈 전 대표. 지금도 저 없는데 어떻게 가냐? 아니 없더라도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아니, 본인 픽이죠 저거. 제가 볼 땐 본인 픽이에요. 아니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깝긴 하지. 저 우리가 단계 다뤄줄 때는 정말 애정이 왜냐면 세력이 되니까 다뤄준 거야. 앞으로는 제가 아이템 빼려고요. 네, 나는 입이 아파. 개인 유튜버까지 우리가 신경 써주기 좀 그래. 그리고 몇몇 분들 저한테 아직도 저항하는 그 위도우니 분들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제명 당했다고 진실이 제명당하진 않아요. 제명은 제명이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당에서 제명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의도용이 뭐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거든. 나는 그 어디 저기 히말라야 빅북 같은 느낌으로 그래 죽을 때까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씨. 저는 UFO라고 생각해. 그래, 앞으로 밝힐 일이 없어. 알았어. 한동훈에서 올라올 일이 없거든. 야, 이제는 관심에서 멀어졌고 저 배현진 관련해 갖고 저는 지분주의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뭐라고? 징계는 그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명분 잡힌 거기 때문에 절대 못 뒤집는다. 실제로 이번에 기교에서 보시니까 맞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게 형이 세요. 그리고 꽤 큰 문제고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가처분 걸었다고 하는데 김종혁 최고한테 한 거는 저는 법원이 개입해 갖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종혁 그 분한테는. 그렇죠. 근데 진짜 억울한 건 김종혁 전 억울하죠, 최고야. 그분. 근데 배현진은 가처분 만약에 뭐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 안 할게 하고서 빼지는 게 아니어도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1대1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1대1. 한 명 그러니까 하나 들고 하나. 그러면은 또 이제 장정욱 지도부한테는 별 타격 없을 거야. 타격 없죠. 그러니까 배현진은 정말 바보같이 명분을 너무 좋았죠. 전체가 살아 돌아왔죠. 무슨 힘 있겠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종혁 지금 3명이 징계됐잖아. 한동훈, 배현진, 뭐 김종혁 전 최고 이제 친한 게 줄줄이 하니까 일반인들은 다 핍박당했구나. 근데 우리 배현진 의원이 운도 좋지. 거기 속 들어가가지고 그 사유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을 하면 안 됐어요. 가처분을 하면 자기만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사람 아동 학대범이야. 그렇게 되면 왜 그 아동 정서 발달에 저해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마 의율이 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요? 저는 근데 그 윤리 결정문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왜? 윤리 결정문에 나오는데 사실 그 국민의힘 윤리 결정문이 현재 윤리가 정상이 아니야. 예, 일도 더럽게 못해요. 우당탕탕 단계할 때 보면 괜히 한동훈 전 대표 때 막 빌미를 줘. 그쵸. 막 공격받고 제가 당직자들이 얘기했어. 그렇게 나한테 맡기지 그러냐고. 왜 일도 못한 놈들이 니들이 단계를 뭘 하냐 임마. 갖고 와. 내가 이번에 대신 내가 용병 해줄게. 네가 뭐 유니세프야 뭐 별거 제가 여기저기 다 끼어들라고 그래. 의견서는 제가 써드릴게. 아니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지. 모르는 놈들이 왜 그렇게 하고 트집을 잡혀. 담당 일진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이번에 쓴 그 윤리는 제대로 썼어요. 그래?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썼는데 어느 포인트가 잘 썼냐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윤리 이제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야 근데 빨리 얘기해라. 그럴까요? 시간이 없나요? 아니 지금 우리 자막하고 달라.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랑 네. 이 자막이랑 달라. 그러네요. 나 한글 읽을 줄 안다. 우리가 바보로 오지 말아라. 너무 모니터링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게 아니다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인지부조로 사는 야 여기 지금 구독자가 10만이 넘는데 이 시점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높이지 않는